자, 이제 챕터 1장의 공동택 관리 개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 게 11월, 12월 2개월이 기본 과정이고요. 2023년 1, 2, 3이 지금 심화로 돼 있죠. 일단 총 5개월 과정인데 지금 실무는 지금 그러게 돼서 기본 심화 지금 3개월 나눠 진행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실무는 그냥 지금 챕터 파트 1에 챕터 1에 공동 관리 개요 있죠. 개요부터 이제 해서 심화하고 기본을 따로 나누냐 그냥 쭉 진도를 쭉 진행을 할게요. 부분들은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챕터 1에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 부분에 설명을 쭉 해서 기본 심화를 따로 나누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쭉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부분들 거기서 진행이 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부분들은 1장이 일단은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나누고 이걸 일부 건너뛰고 심화로 넘기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래도 학습 과정 하시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걸 심화로 한번 갔다가 일부를 지금 전부 일부를 건너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심화로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기본을 했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심화 과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기본 출발해서 지금 기본서 30위 출발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당 파트를 설명할 수 있는 법 설명을 다 드리고 순차적으로 쭉 해서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용어에 관한 정의가 되는데 챕터 1장의 공동택 관리인제에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좌측에 잠깐 보시면 관련 법이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용어 정의 관련해서 그 용어만 따로 기술이 된 게 1번에 주택법상 용어하고 두 번째 공동택 관리법상 세 번째가 민간 이임제도나 특별법의 용어라는 그 세 개 파트인데 실무는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법이 지금 몇 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뭐 12개 내 3개 법으로 국한이 돼 있죠. 법규는. 근데 실무는 법이 국한이 돼 있지 않고 실무는 일단 출제해서 뭐예요? 걸치면 다 출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난 25일 출제했던 하나 예를 든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실제 공동택 관리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률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에다 보면 나왔고 그리고 또 그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주관식에 또 그 2개 2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료 전지하고 화석 연료가를 쓰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관리상의 공동 관리하고 화석 연료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뭐다 보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한 좀 지엽적으로 또 전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런 법에 관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 이 주택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에 빼버리자. 그래서 그 다수의 이렇게 실무는 여러분들이 법이 예를 들어서 법규가 12개, 13개가 아니라 실무는 이론에 관한 것도 국한 약 좀 전에 1차 건축 설비하고 중첩에 대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건축 지금 구조나 설비도 이론에 한계가 없죠. 없어요. 근데 실무는 건축 설비 출제가 된 이론에 관한 것도 어떤 한계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법에 관한 것도 한계가 없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지금 그중에 지금 보시는 세계 관련 법에 대해서는 보면 이 세 개 법은 용어들이 출제를 좀 자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계 관련 법에 따라 용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부분들 첫 번째 그중에 1번의 주택법상의 용어 지금 보시면 1번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건축물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1번. 그래서 1번은 가볍게 하나 봐두시고 2번에 단독주택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관리할 그 주택은 무슨 주택을 관리합니까? 공동주택이죠. 네, 그러면 좀 전에 한 말씀드린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 그 세 가지 거주 공간인 주택과 부대들과 봉의소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개 부분은 크게 두 개의 부분 나누면 무슨 부분 나눌 수 있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공동택 용어사 의미만 보시게요. 일단은 용어 의미를 가봤더니 공동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까지 사선 하나 잠깐 그어보죠. 부분들은 그러면 사용하는 부분까지 사선을 그었을 때 이 여기가 무슨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공용 부분이겠죠. 그러면 사선 뒤쪽에 가보니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를 무슨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를 전유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용어 자체에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이렇게 용어적 의미로 구분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지문 안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준주택. 준주택은 말 그대로 뭐죠? 주택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주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준주택은 좀 체크해 놓을까요? 준주택은 출지 빈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주택은 체크를 좀 해 놓으셔서 4번 하나 체크하고요. 자,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여러분이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는 좀 자주 들어보셨을 용어들이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어느 규모 이하라고 좀 되어 있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는 지금 교재 나와 있는 부분에 일단 그 문항본 좀 생략을 좀 하고요. 적어볼까? 이제 국민적 용어 좀 잠깐 해서 자, 국민주택은 지금 동그라미 1과 2에 둘 중 하나의 주택으로서 규모가 어느 규모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국민주택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의 이제 그 분류 1하고 2를 하는 잠깐 이제 봐주시고 여기서는 그 중에 지금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용어 국민주택 규모 있죠. 그러면 규모란 분명히 그 어떤 규모를 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측에 6번에 가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를 말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즉 여기 이제 보면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말합니까? 여기 규모는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를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을 좀 제한해 놨죠.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 국민주택은 꼭 모두 전부가 85일 것이냐? 근데 지금 다 보시는 두 번째 줄 잠깐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죠. 그러면 읍 또는 면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주거적 면적이 얼마가 되나요?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국민주택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규모는 몇 제곱미터 이하로 가시면 돼요. 80원 이하가 되는데 만약 양가로 단서에 따른 법률 규정의 지문을 주고 여쭤보면 그때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가 여러분들이 국민주택 규모는 85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100은 꼭 박연 지금 양가 이와 같은 단서 규정하고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규모가 85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서 6번 하나 봐주시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그리고 8번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로 구분한다. 그래서 8번. 자, 그 다음에 9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금 보면 여기는 뭐뭐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면 토지임대부 여기는 뭐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주택? 이거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용어상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때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됐다. 그걸 무슨 주택? 이거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문항을 9번에 가보니까 자,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그리고 건축물 및 봉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마지막 줄에 누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뭐라 이거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9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9번도 하나 봐주시고요. 10번 사업조치는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사업조치는 어떤 사람 말하는지 용어상에 한번 정의를 봤더니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도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자라 그래서 1번에 국가부터 해서 사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라 사업주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주체를 하지 뭐예요? 대지 조성을 하는 것도 누구로 봅니까? 사업주체로 본다는 그 부분들에서 여기는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라는 사람 아까 잠깐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 하는 것까지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하더라?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 하자. 사업주체 그 개념 정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다 하는 일단의 토지를 뭘로 본다. 이거를 주택단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보니까 자, 주택단지가 있다. 이제 별개라는 이야기를 보면 자, 하나의 이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 이제 주택단지 이 하나의 주택단지 이게 뭘로 이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1번의 철도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시설로 분리가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번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주택단지와 저희 단지에 뭐가 있다. 여기 폭 8m, 이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면 이 주택단지는 하나로 봅니까?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는 게 일단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별개 단지로 본다는 거죠, 개념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그 별개 단지로 본다 관련했을 때 2번하고 3번이 있죠. 2, 3번은 일반 도로 폭을 혹시 여러분 여쭤보면 도로폭 얼마를 기억하셔야 돼? 20을.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쭤보면 얼마를 기억하자? 8m 이상이란다. 그래서 문항은 11번에 주택단지 중에 단서 하나 받으시고 부대시설이란 뭡니까? 해서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라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인데 이제 보시면 그 중에 1번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있죠. 이제 그게 1번부터 3번인데 여러분들이 부대시설은 그 중에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부대시설의 규모를 혹시 여러분이 여쭤봤을 때 1, 2번 정도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봐주셔서 부대시설은 자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뭐라 합니까? 부대시설이라 이제 봐주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복리시설은 뭘 말합니까? 주택단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등이죠. 그러면 입주자 등이라고 했을 때 누가 포함된 개념이더라?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란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 가지예요. 13번에 가니까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시설인데 여기도 1번에 여기도 1번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복리시설에도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혹시 확인하고 여쭤봤을 때 1번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정도. 그래서 아까 용어 잠깐 말씀드렸던 게 법상에는 용어가 경로당 노인존 중에 뭐라고 지금 법에 정하고 있다? 경로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시설은 그중 1번에 관한 정도 하나 확인해 주시고 자 기관시설은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기관시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용어는 기관시설을 확인한 것 밑에 나오는 간선시설이 있죠. 그럼 간선시설을 뭘 말하냐를 가봤더니 지문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무슨 시설?
간선. 그러면 주택 단지 밖에 도로 있죠. 그럼 이 주택 단지 밖에도 도로가 있어야 단지 쓸 수 있죠. 주택 단지 밖의 도로와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연결한 시설을 그걸 뭐라고 그걸 간선 시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가봤더니 다만 가스 시설, 통신 시설 및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기관 시설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중에 지금 자 지역 난방 가스 시설 잠깐 가스 시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스 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있죠. 그럼 가스 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주택 단지 경계를 나눴을 때 가스 시설은 주택 단지 그까지 공급하는 자 이 주택 단지까지만 공급 나머지는 알아서 해서가 아니죠. 가스 시설은 그 공급하는데 주택 단지 밖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설치합니까? 세대 전유 부분까지 설치하죠. 그럼 결국 간선 시설 중에 여기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간선 시설 중에 몇 가지 시설은 세대 전유 부분까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중에 몇 가지? 세 가지가 해당되죠.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다? 다시 가보니까 가스 시설, 통신 시설 및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선 시설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를 국한해서 공급하는 자가 세대 전유까지 설치합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여기도 간선 시설은 그러기 하나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16번 세대 구분형 공동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그 중에 보시면 지문에 자, 공동주택은 맞는데 뭐라고 앞에 지금 뭐가 붙었습니까? 세대를 뭐 했더라?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공동택을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면 무슨 부분 이걸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은 누가 쓰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쓰는 어느 특정 한 세대 사용 구획된 부분이죠. 그걸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전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전유, 여기 이 구획에 이 부분을 이제 전유 부분으로 구분을 칭했을 때, 그럼 이 전유 부분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하겠죠? 이게 학교 이거를 구획에 해놨습니까? 세대는 몇 세대? 한 세대예요. 한 세대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를 뭐 했다? 구분했다. 그럼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 어떻게 돼요? 이 전유 공간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쪼개놨다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를 두 개로 쪼갰다. 그럼 이때는 한 세대만 거주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쪼갰다. 몇 개? 일정의 시설 설비를 통해서 두 개로 쪼갰다. 그러면 전유 하나 부분에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몇 세대가? 두 세대. 여러분이 뭐 실제 근래 짓는 곳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보면 기존 공도 이런 형태가 많이 없죠. 근데 근래 이거 많이 짓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문에 앞에 세대 구분형 공동대에서 보면 이 하나의 전유를 이와 같은 일정 시설집으로 이걸 구분해서 전유 하나에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구획된 형태의 공동체 이걸 뭐라? 세대 구분형 공동체를 그 개념 하나 확인하시고 용어를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지문은 지금 16번에 가보니까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에 쪼개놨다는 거죠.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쪼개는 나왔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그건 안 된다는 그 부분들. 그래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법에 따른 주택을 뭐랬더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자. 그래서 16번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17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부분들에서 지금 질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좀 체크해 볼까요? 이것도 출제 빈도가 조금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보시면 세대수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보니까 세대수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300 미만의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지금 지문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국민주택 규모.
공동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 건설할 때 많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으로 몇 세대 묶어놨어요? 미만으로 묶어놨죠. 미만이다. 미만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그래 세대수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 미만으로 무슨 규모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주거전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될까요? 85제곱미터죠. 근데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 건설할 수도 있겠죠. 법에 정해놨으니까. 만약에 이 주택이 수도권을 제외한 등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건설했다면 세대 주거전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그때는 100이째죠. 그래서 물론 여기 자체도 이 용어 자체만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나와 있는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규모란 것은 건설되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 면적도 얼마가 85가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 있다? 100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뭐 하셔야 돼?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한번 체크해서 하나 내용을 확인했고요. 18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서 여기는 좀 함축 한번 읽어만 볼게요. 부분들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 그리고 20번 장수명 주택이라 해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돼서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용어 좀 하나 간단히 쭉 하나 확인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주택법에 따른 부분 하나 잠깐 확인했고, 자, 두 번째. 자, 공동택 관리법상 용어란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자, 그럼 이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에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주택법의 공동주택은 어느 주택을 말하냐? 우측 보도단 잠깐 가볼까요? 그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종류는 지금 범위 종류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까? 관련법에 따른 종류 몇 가지? 3가지.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무슨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1번에 공동택 하는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부분들은 자, 두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문항 2번에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 주택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문항 2번, 이 문항 2번에 말한 이와 같은 지금 2번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와 같은 건축물. 그럼 여기서 말한 건축물 여러분 여기는 어떤 건축물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계실까? 여기서 말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기서 말한 이 건축물 여기는 무슨 건축물 여기 하나의 건물은 무슨 용도가 다른 게 들어갔어요? 주거 용도 들어가자면 뭐또 들어갑니까? 쉽게 주거용이지만 상업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상 법에서는 분명히 주의할 게 법에서는 보면 이와 같은 용어로 좀 길게 기술을 해놨는데 여러분하고 앞으로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 긴 지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걸 부르자고 약속을 하자. 이거를 주상 복합 건축물의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거를 2번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칭하자. 이거를 주상 복합 건축물을 칭하자. 그래서 그러면 주상 복합 건축물도 뭘로 분류가 공동택 하나의 분류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게 부분들은 그래서 2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3번 주택법에 따른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들어갑니다. 자, 하나. 그럼 그 중에 여러분하고 복리시설은 용어 자꾸 좀 확인했었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입주자 등의 생활 편리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주자 등의 생활 편리 시설은 무슨 시설이 주택단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리시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는 결국 누구를 위한 시설?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위한 시설은 무슨 시설을 복리 시설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대 시설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리 시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뭐를 구분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복리 시설은 여기서 하는 용어를 한번 확인했을 때 여러분이 두 번째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그래서 지문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하고 뭐 하죠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그러니까 복리시설은 크게 뭐예요?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입주자 공유인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 공유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아까 용어상의 정의할 때 뭘 확인했던가요? 경로당이나 어린이들 몇 가지 확인했었죠. 그럼 결국 여기서 공유라고 뭘 말해요? 공동 소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 소유 관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 소유 관계가 아닌 거는 뭘 말할까요? 상가 있죠. 상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자 관리 주체하는 사람은 뭐야? 전유하고 공용이 무슨 부분을 관리합니까? 공용 부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공용 부분 중에 뭐도 포함이 돼요? 여기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복리시설의 분류 중에 두 가지 복리시설 모두 관리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부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하는 복리시설은 여기는 해당 그 상가 건물의 구분서에 따라 관리하지 공동택 관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가 않죠. 어디만 관리하면 돼요? 공유인 여기만 관리하면 돼요. 부분들에서. 그래서 공동 크게 세 가지 1, 2, 3에 따른 세 가지 해당 시설을 뭘로 보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동택 분류란을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가시 뭐라고 돼?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좀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그 번호 한번 그대로 여기 한번 써볼게요. 부분들은 지금 질문에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의 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용어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상에 이제 그 규모전 일단 정의를 한번 잠깐 보죠.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으로서 일단 규모 전에 용어상의 정의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그 두 개 나누어서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고 그랬죠. 그 용어상의 정의 봤어요. 그럼 여기서 정의 중에 하나,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자치의결기구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기 자치의결기구. 의결기구입니다. 자, 일단 여기 용어들 지금 여기 용어 중에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일단 그러면 공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여기서 이 관리하는 자를 여기를 여러분들이 누구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장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규모가 어느 규모?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 누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두는데 그 관리할 자를 두는 것은 누구를 두더라? 여기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소장 관리사무소의 배치는 법적 의무예요, 임의예요. 그러니까 둔다, 둘 수 있다. 바꿔가죠. 배치한다,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한다. 소장은 배치한다예요. 배치한다면 한다. 배치한다에 한다 하나 봐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치의결기구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단지의 자치의결기구는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자치의결기구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잠깐 확인했던 뭘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자치의결기구로서 의결기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다,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 말씀드렸죠? 입주자 대표회 규모에 따른 선택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규모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용어상에 일단 정의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가면 설명대로 가되 여기 관련 법의 용어상의 지문 정의 중에 두 가지만 확인할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대규모 소장은 배치한다. 선택이 필수예요. 입주자 대표회는 구성한다. 필수.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뭐가 지금 일정 의무가 부과된 공동대규모면 자 이 규모는 그러면 최소 규모는 그러면 규모는 몇 가지 공동체 규모에 해당한다면 일단은 법의 정의상 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될까 그래서 규모를 가보니까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규모는 총 몇 가지 규모에 해당한다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관리 이와 같은 조치는 뭐예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문항의 1번에 가보면 일단 여기는 한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뒤에 일단 1번 하고요. 2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세대 이상으로도 뭐가 설치됐더라? 승강기 설치. 그래서 2번은 지금 가니까 세대수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됐다네요. 2번하고 3번은 보니까 일단 난방은 세대 150 이상으로서 뭐가 어떤 난방 방식인가요?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세 번째 여기도 세대수는 150 이상이면서 난방은 무슨 또는 난방이다. 중앙 또는 무슨 난방이 지역 난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수도를 하고 가보니까 자, 5가지 일단 요 3개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내려가 보게요. 3가지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일단 승강기는 알고 계시니까 중앙 난방은 어떤 형태로 하는 난방을 말합니까? 중앙 난방은 중앙에 사니까 중앙 난방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단지의 커다란 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공동주택을 밖에서 볼 때 이게 중앙 난방이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단지를 놓고 봤을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아파트 단지에 웬 굴뚝이 서 있네? 그게 무슨 난방이에요? 중앙 난방.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에 근데 굴뚝이 있다는 건 그 굴뚝을 통해 나온 뭔가는 내보내는 거죠. 보일러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다란 대형 보일러를 단지자에 설치해놓고 그 보일러를 가동해서 난방기가 무슨 난방? 중앙 난방이에요. 중앙 난방. 그럼 지역 난방은 뭡니까? 이건 자체로는 생산이 아니죠. 뭐요?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단지 지하에 열 교환기를 거쳐서 적정 온도로 낮춘 온도로 세대 난방을 그게 무슨 난방? 지역 난방의 부분들은 그럼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배관을 배관의 길을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배관을 통해서 단지 지하를 거쳐 난방 이게 무슨 난방? 지역 난방. 그러면 공동주택은 크게는 난방을 이르면 중앙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이 난방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개별 난방. 개별을 어떻게 난방을 말해요? 우리 집 깃더라미 보일러 설치해놨죠. 그게 무슨 난방? 개별 난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승강기도 있고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은 일단 공통점 앞에 뭐를 달아놨어요? 세대수가 얼마 이상이 된다면 150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 지역 난방은 이 규모로 분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가봤던 여기는 300 이상의 뒤에 아무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약이 없네.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유령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한 300세 이상의 여기는 법에서 지으면 여기는 따로 설명한 게 없어요. 뭐라고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놨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300세 이상의 요 뒤에 숨은 뜻이 꼭 하나 기억할게. 승강기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됐다는 거 그렇게 세 가지예요. 무슨 승강기입니까?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있어요. 세 가지 승강기 설치하는데 그중에
그럼 공동주택의 승강기 이 세 개, 승용, 비상, 화물을 설치하는데 기준은 뭘로 공동주택의 승강 이 세 개 승강기 설치 기준을 삼습니까? 층수예요. 층수가 몇 층에 따라 이 세 개 승강기 층수가 그 설치 기준이 다르는데 최소 그 중에 층수는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 설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화물용하고 비상용은 몇 층, 10층 이상은 의무예요.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층수가 몇 층 미만이라는 겁니까? 6층 미만의 저층이에요. 저층이 공동택이고 난방이 언급 안 된대요. 만약 중앙 지역이면 150이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승강기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난방은 무슨 난방을 말하는 걸까요? 개별 난방. 여러분 수문도 좀 알고 계시라는 부분들에서 1, 2, 3번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좀 전에 잠깐 4번은 설명드렸네요. 4번은 어디도? 여기 조상복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조상복합하면 이 주거용도 있죠. 그럼 이 주거용의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걸 한번 잠깐 가보니까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받아 주택에서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의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 관리 대상이다. 그러면 최소 이때 이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되어줘야 돼요? 의무 관리 분류합니까?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을 의무 관리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다 4번까지 해서 규모 하나, 일익 하나 확인하고요. 질문은 5번 한번 5번을 봅니다. 5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자,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부분들은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네요. 자, 예를 들어서 5번에 여기를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됐다는 건 무슨 규모로 분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번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세대에서 130세대이면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 그러면 130세대면서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의무 관리로 분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류가 되면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15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150 플러스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뭐예요? 그럼 이 공동주택은 그럼 이 규모의 분류가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소장은 배치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소장 배치는 배치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해도 안 해도 법적 강제에 띄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입대비 구성은 해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그냥 우리도 그럼 결국 이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도권 밖에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규모의 공동주택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면 무슨 조건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규모의 분류가 되면서 법에 따른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됐다는 건 제도권에 따른 어떤 장단점은 있겠죠. 기존에는 소장 배치 이 구성을 해도 하는 법적 아무런 책임 없는데 어떻게 돼? 이제 이 규모의 공동택이 제도권 내로 흡수가 되면 법에 따른 배치나 구성에 따른 이 두 가지 포함 기타적인 제도권 내에 요하는 절차를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규모의 공동택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단 절차를 갖추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보니까 그 갖출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서면으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해당되는 공동택이 얼마가 손을 입주자 등인가요? 사용자 손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그럼 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그럼 요 130세대 중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0세대는 이 중앙난방 방식 공동택도 기존에 의무관리 아니었던 의무관리로 뭐 할 수 있다? 전환이 돼서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어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동요건을 갖춰서 의무 관리자금 공동체로 분류가 됐다고 한다면 뭐 할까요? 여기까지는 배치 구성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없었죠. 이 동요건을 갖춰서 이따 여기 이 요건을 갖춰서 요건이 충족이 됐다면 이제 뭐예요? 이 규모의 공동체 누구를 소장을 배치해야 되고 구성을 합니다. 소장을 배치한 걸로 끝낸 건 이제 규모되어 있지만 입대비 구성도 해야 돼요. 해당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건. 그러면 결국 규모는 총 몇 가지를 말하면 총 몇 가지를 그래서 1부터 5의 이 5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법에 따라 이걸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 관리자금 공동체 분류하겠다는 거죠. 부분들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의무 관리자금 공동체 규모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3번은 지금 주택단지 아까 용어상에 그 나와 있는 지문에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완 설명이 되기를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은 부분들 읽어 봐 주시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지문은 혼합주택 단지 있어요. 혼합주택 단지. 여기 혼합주택 단지네.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혼합주택 단지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좀 쉬었다 보시겠습니다.